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며칠 동안 지수의 하락이 오면서 보유 종목이 파란불로 가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4일 전에 시작된 이 음봉을 시작으로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 하락이 왔고 전일에는 마이너스 4.17%라는 매우 큰 폭락장으로 많은 분들이 상승장에 벌어놨던 것을 잃는 경험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단호한 대응을 못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지수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깨달으셨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지수가 중요하다고 거의 모든 영상마다 언급을 한 번이라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도 폭락장 대응, 상승장에 준비 안 하면 훅 간다, 이 영상도 지수 하락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의미로 드렸고, 여기도 장중 폭락 대응 실제 영상, 그리고 10분 만에 주식 초보 탈출, 이 영상도 지수에 대해서 중요성을 설명한 영상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영상에서 항상 지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트와 재료와 뉴스를 가지고 있어도 폭락장에는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적금식으로 매달 지수가 떨어지든 말든 사모아 가면 됩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자, 종가 3일 정도, 아니면 1, 2주일 정도, 아니면 한두 달 정도 가져가는 이 단기 매매 영역에 있는 분들은 이 지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길게 보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다시피 이렇게 상승기에는 비교적 수익을 내기가 수월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경험상 이 상승기에 벌어둔 돈은 이렇게 하락장에, 신기하게도 하락장에는 그 수익을 그대로 뱉어내게 됩니다. 대응을 더 못하거나 종목이 조금 더 많은 하락이 보이면 벌어둔 것 이상으로 손실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하락이 오든, 아니면 여기보다 더 큰 하락이 오든, 아니면 조금 하락하고 상승을 하던, 어쨌든 하락의 시초는 이 큰 음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대응으로서 이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 1원도 받지 않은 시황과 저희 조언만 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12일에 코스닥은 5일선 이탈 여부 체크, 지지력 확인, 자 이탈했으니 이제 코스닥은 21선을 만나러 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라고 언지를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12일인 이날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자는 이때 마이너스 2%, 3%, 5% 손실을 보는 것을 아까워해서 팔지를 못하고 가지고 있었다면 다음날 이렇게 큰 폭락으로 5% 손실 보고 팔 것을 15%, 25% 손실 보고 팔게 되는 현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자는 여기서 전 종목을 정리를 했으면 여기서 손실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과도하게 하락이 온 지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과도한 하락 뒤엔 반등, 과도한 하락 뒤에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주면서 전일과 다르게 정말 좋은 시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텔레그램에서 18일 어제입니다. 전날 폭락장에 익 영업일은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 영업일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언지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유한 종목이 없어야지, 또는 현금 비중이 높아야지만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종가 매매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전체 종목이 다 물려 있다면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도 없고 결국 대응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조금 쌓이신 분들도 여기서 손절하기란 쉽지가 않고, 또 다른 이유로도 손절하기 쉽지가 않은데 바로 반등하는 경험도 맞이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더 대응하기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과감한 손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5일선 일탈하는 강력한 음봉이 발생하고 그 다음날 반등과 바로 반등으로 상승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좋은 경험만 머리에 남아버리면 여기서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과감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날 반등을 하더라도 하락의 가능성은 적어도 생겼기 때문에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손실을 볼 확률이 생겼으니 손실을 보지 않도록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상승장을 만들면 그때 다시 진입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이 기계화가 되면 단기 매매자는 하락장에서는 보유 종목을 제로로 만들고, 과도한 하락 뒤에 기술적 반등이 예상될 때 이렇게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B가 바이고 S가 셀,
사고 판 모습입니다. 어제 폭락장에 여기 밑에서 사고 오늘 판 모습입니다. 하락장에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찾으려다가 손실은 더 커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반등에 한 번 매매하는 것이 이것이 쌓이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KNN 같은 경우는 전일 폭락장에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에 있고 그리고 이 5일선 위에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매매를 한 모습입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면 전일 종가 부분에서 크게 하락을 하고 난 다음 밑에서 이제 꼬리가 달리면서 반등할 때 여기서 바이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분할로 매도로 챙겨간 모습입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7%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하락장 3일 4일 동안 매매를 못하신 분들도 이 한 번의 매매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고 하락장에 매매하신 분들보다 월 정산을 하면 더 큰 수익이 생겨 있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단기간의 지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수의 방향이라는 것은 예상은 해보되 절대로 신뢰를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수 방향을 100% 맞추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단기간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2330포인트 전후로부터 더 내려간다면 긴장을 하시고 지금 올라오는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해주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급 반등을 한다면 2400포인트를 넘어서 지지해준다면 급 반등의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간다면 20일 또는 2330포인트 전후로 지지 반등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올라간다면 2400포인트를 잘 회복을 하는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이 검은색의 5일선과 노란색의 21선 모두를 이탈한 상태입니다. 자, 밑에서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완전 대폭락을 시작을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 자, 여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만약에 추가 폭락이 온다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 61선 또는 780포인트 지지력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단기 매매자는 보수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830포인트를 회복을 하고 난 다음 조금 더 적극적 매매를 고려를 하는 시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도한 하락 뒤에 이 기술적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풀매수, 이렇게 몰빵 이런 것은 위험하고 아직 기준을 잡고 손절가를 잡고 일부 반등을 이용한 매매를 해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계좌의 방향은 보수적 포지션을 유지를 하다가 이 830포인트 회복 또는 5일과 21선 회복 등을 확인하고 계좌를 적극적 매매 포지션으로 전환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리딩, 종목 추천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저의 조언과 시장에 대해서 언질 정도만 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텔레그램 참여는 아래 정보란에 카페에 오시면 카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단호하게 본인을 만드셔서 꼭 성토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